허경영 총재님의 베스트셀러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 이 책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책을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적 출판사상 1250만 부 판매 신기록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책은 절판이 돼서 구할 수가 없고요. 중고책이 나오더라도 엄청난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그 중고책도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가 출간 2개월 만에 전국 베스트 2위에 올라 국민적 베스트가 되었다. 2000년 3월 셋째 주에 판매 순위를 보시면 두 번째에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허경영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의 소감,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의 소감이 나와 있는데요. 소감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의 박정희, 허경영의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1250만 부 판매 목표의 이 책이 전국 베스트셀러로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놀라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이 출간 1개월 만에 베스트에 오르며 그동안 독자들이 보내온 81만여 개의 격려 편지와 이메일, 1750만 명의 홈페이지 방문 내용 중 공통된 점에 대해서 지금 몇 개 수록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 책을 펼친 순간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고 감격해서 6번이나 읽었다. 두 번째, 책을 1년 내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세 번째, 허경영은 우리가 기다리던 예정된 대통령이라고 확신한다. 네 번째, 허경영의 불가사의한 성장 과정을 보니 하늘이 예비하신 분이다. 다섯 번째, 20년간 공화당을 지켜온 의리 있는 허경영 총재에게 경의를 표한다. 여섯 번째, 이 책을 읽고 보니 하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일곱 번째, 5천만 국민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하며 영구 보존해야 한다. 여덟 번째, 다음 대통령 선거에 꼭 출마하면 반드시 당선될 것을 확신한다. 아홉 번째, 책을 읽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물하고 다닌다. 열 번째, 허경영 총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선견지망과 비전을 보았다. 11번째, 민족을 사랑하는 혼과 얼을 책을 읽는 내내 느낄 수 있었다. 12번째, 박 대통령에 대한 오해가 풀리며 존경하게 되었다. 13번째, 현재의 썩은 정치를 청소하고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 우뚝 세워달라. 이렇게 부탁됐고요. 14번째, 질병과 생활고로 의욕을 잃었다가 다시 용기를 얻었다. 15번째, 허경영은 우리 민족이 아닌 세계적 지도자가 될 것이다. 16번째, 아시아의 화폐 통일과 아시아 연방 통일을 주장하는 것을 보니 강개토 대왕의 화신인 것만 같다. 17번째, 소련의 핵기지를 인수한 저자 허경영 총재가 실제 살아계신 53세의 젊은 대통령 후보였다니 심장이 뛰고 가슴이 뭉클하다. 18번째, 소비 측면세 신설로 상류층으로부터 연간 100조 원을 추가 징수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50만 원 건국 공로수당, 노인수당 지급, 서민들에게 무담보, 무보증 5천만 원 융자 실시, 화폐 변경, 바이칼 호수와 깜짝카 반도 매입 계획 등은 참으로 놀라운 발상이다. 옆에 보면 1997년 당시 그 대통령 출마하셨던 허경영 총재님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민주당 공총재 제15대 대통령 출마 허경영 53세 1950년 1월 1일 중랑교 다리 및 가만히 움막에서 태어나 전쟁과가 된 뒤 농부의 양아들이 되어 초등학교 때 주역 등 30여 권의 유교 서적을 배우고 스님의 양아들이 되어 야간 중학교 때 8만 대장경을, 목사의 양아들이 되어 야간 고등학교 때 성경을 배워 19세에 한국 첫째 재벌의 양아들이 되고 그 후 박 대통령의 정책 보좌역이 되어 1979년까지 방송통신대학, 새마을운동, 소련 내 한국의 핵기지 구입 등 100여 건의 정책을 건의하여 실현시켰으며 40세 때인 1987년 대통령 선거 사상 최연소 후보가 된 뒤 50세 때인 1997년 제15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으며 20년간 민주공화당을 지키며 박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의 계승으로 미래의 한반도 통일, 아시아 연방 통일과 세계 평화를 주도할 허경영 민주공화당 총재,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뒷편에 보면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 책을 쓰실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쓰셨는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때 묻은 정치인들을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이 책을 바칩니다. 이승만 말기 때 못살겠다 갈아보자, 50년 만에 또다시 못살겠다 몽땅 바꾸자로 민심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지도자들에 의해 우리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야만 할 때입니다. 늑대가 양떼를 이끌면 모두 늑대가 되고 양이 늑대떼를 이끌면 모두 양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온 국민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도의 시성 타골과 영국의 토인비가 정신사적 위기의 21세기에 한반도에서 동방의 등불이 나타나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한 예언처럼 이제는 예정된 지도자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사적, 물질사적, 환경사적 위기의 난세에 이 책이 1250만 부 판매 목표가 가능하도록 베스트에 오르게 된 것과 1997년 12월 실시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 대통령의 민주공화당 후보인 나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박 대통령 밑에서 10년간 정책 보좌역을 하면서 새마을운동, 방송통신대학 제도 등을 건의하여 실현시켰으며 박 대통령 서거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민주공화당 총재로서 민주공화당을 지켜왔습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이 3,150개의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해 박정희 대통령은 단 한 개의 통장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5년만 더 살아 계셨더라면 우리는 빚더미 나라가 아니라 벌써 외국의 돈을 빌려주는 채권국이 되어 일본 경제를 앞질렀을 것입니다. 독일이 150년 걸린 경제 건설을 박 대통령은 15년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부정부패로 경제 식민지를 만들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파괴시킨 때 묻은 정치인들을 모두 바꾸어야 한다는 야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청렴하셨던 박 대통령을 닮은 새로운 강력한 카리스마의 지도자가 나타나 부정부패로 경제를 파탄시킨 기성 정치인들을 완전히 몰아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박 대통령과 함께 경제개발을 주도해온 경험을 살려 제2의 박정희로서 새롭게 등장하여 정신사적, 물질사적 이 대혼란기에 나라 사랑의 큰 뜻을 국민 여러분의 선거혁명과 함께 꼭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가난의 먹구름을 걷어낸 뒤 박 대통령에 이어 나는 정신적 혼돈의 먹구름을 말끔히 걷어내어 가정의 평화를 되찾고 한민족을 세계에 우뚝 세워 민족 통일과 아시아 연방 통일, 나아가 세계 평화를 이루어 국민 여러분께 꼭 보답하기 위한 약속으로 이 한 권의 책을 바칩니다. 제15대 대통령 출마 1997년 12월 18일 현 민주공화당 총재 저자 허경영. 허경영 총재님께서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 이 책을 왜 쓰셨는지 그 책을 쓰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그 다음 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허경영